네, 여러분,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 fx가 이렇게 2차 함수로 생겼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네요. 그리고 b에 대한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gx는 sin fx를 합성한 거예요. 네, 그리고 sin x가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fx의 결과값을 sin x에 집어넣는 합성 함수입니다. 가를 보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g'이 g'-x가 -g'x다. 이걸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꼴인데, 기함수, 우함수 그 꼴이에요. 그래서 기함수, 우함수를 좀 공부한 친구들은 요거의 특성을 쓰면은 속도가 확 빨라져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함수, 우함수로만 써도 얘가 맞긴 하지만 약간의 논리적인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한번 설명하고, 이제 이 가조건을 해설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논리를 증명하고 있는지 한번 해설지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 가조건을 풀어야 되는데, 가조건의 해설지 풀이입니다. 이 조건 결과적으로 사실 A가 0임을 도출해내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결과가 A가 0이다 라는 거를 나오게 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요거 해설지에서 어떤 논리를 펼쳤냐면은, 일단 이 gx의 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네, g'x를 만들었어요. g'x는 이렇게 이제 속미분과 겉미분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g'x는 요거의 이제 프라임이니까 얘가 2x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f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얘가요 g'-x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의 코사인 f 마이너스 x고요. 그리고 g'x는 방금 구했다. 근데 그거랑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 어디에 대해서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같다. 네, 요거를 직접 식을 만들어서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집어넣어도 되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이 조건을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거 항등식의 개념이잖아요. 같은 식, 어떠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같은 식, 0 집어넣는다는 거 생각 잘 안 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항등식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개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특강도 들어두면 좋습니다. 네, 요 지금 가조건을 방금 풀었던 거를 기함수와 우함수로 다시 풀어볼게요. g'x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gx는 그걸 적분한 함수죠. 기함수를 적분하면은 네, 우함수가 나옵니다. 원래는 우함수 플러스 c 이렇게 상수도 나오지만 네, 그 상수는 우함수 속성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gx는 우함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gx는요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sin fx 요 놈이 바로 g함수예요. 그 놈이 이제 우함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fx는 지금 2차 함수고요. 바깥에는 sin 함수, 요는 대표적인 기함수죠. 그럼 안에 있는 게 우함수여야 되겠구나 해서 금방 풀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에 논리가 더 필요해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얘가 우함수면 얘가 이제 0이 날아가가지고 a는 0 같은 결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게 우함수이면 바깥에 있는 건 우함수가 되는 건 맞아요. 즉 우함수와 어떤 특정한 합성함수를 해버린다면 결과값은 우함수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결과가 우함수라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게 우함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요거는 발레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요놈과 요놈이 잘 합쳐져가지고 우함수가 나오게 하는 거 뭐 있을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사인 함수 기함수인데 뭐 기함수든 우함수 상관없이 요 안에 있는 함수가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이제 같은 값 뭐 이제 ks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요 안에 있는 함수가 k랑 s만 번갈아 나오는 그런 이상한 놈의 함수다, 뭐 아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는 지금 y축 대충 아니죠. 아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함수를 여기다가 이제 합성을 해버리면 K 또는 S만 나오니까 모든 값에서 얘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만 나오는 그런 함수가 돼버릴 거예요. 이게 우함수 맞죠? 네. 안에 있는 게 우함수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증명하는 건 되게 힘들 거예요. 물론 정답은 맞긴 하지만 네, 바깥에 있는 게 우함수다, 전체가 우함수다라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게 무조건 우함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데에서는 좀 감점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안에 있는 게 2차 함수라는 조건이 더 붙었기 때문에 네, 우리 우함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안에 있는 함수를 한번 봅시다. 안에 있는 함수는 fx 2차 함수고요. 그거를 어디다가 합성을 시켰냐면은 sin x 함수에 합성을 시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값인 sin fx가 우함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은 시작, 네, 용기 있는 시작이 중요하죠. fx는 2차 함수니까 우리 이렇게 나오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그거의 정의역은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 영역까지만 한번 함수를 그려볼게요. 정의역은 똑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합성된 함수의 정의역은 이렇게 갈 거예요. 첫 번째 안에 있는 함수의 치역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여기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놈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주면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런 놈이 돼버립니다. sin x도 그려볼게요. sin x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sin x. 그럼 그 영역을 스캔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스캔. 그래서 여기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스캔하는 놈이 돼버려서 그때 sin x의 함수값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즉, 이 초록색, 정의역이 초록색으로 갈 때 합성함수의 치역은 얘가 이 보라색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려갔다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영역이 나오는 거죠. 여기를 스캔한 그 모양이 지금 합성함수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2차 함수잖아요. 무조건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들어가서 스캔하고 나오는 거니까 함수값은 딱 거기를 기준으로 대칭일 거란 말이죠. 여기 이제 점 찍는 그 점은 바로 이제 요 대칭인 가운데 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성된 놈도 네, 선대칭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선대칭은 2차 함수 안에 있는 그런 선대칭, 2차 함수의 축, 그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선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으면 지금 이 전체가 네, 나오지가 않겠죠. y축 대칭인 그런 우함수가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선대칭이 지금 y축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요 선은요, 여기 있는 선, 요 축이 지금 y축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네, 좀 어렵죠. 그렇지만 요 논리가 맞아요. 얘가 2차 함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게 우함수다라는 조건이 fx도 우함수다라는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없으면 발레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놈, 네, 요놈도 좀 기함수, 우함수에 관련돼서는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는 게 많으니까 요거 정리한 특강을 링크를 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특강을 보시고 우함수, 기함수 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시면 좋고요. 일단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A가 0이다라는 결론. 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가 0이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나조건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나조건. 점 K, GK는요. 곡선 GX의 변곡점이래요. 그리고 조건을 두 개 줬네요. 요놈은요. 루트 3의 G 프라임 K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요놈과 요놈 이거 지금 서로 다른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고, 우리 미지수 카운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A가 0인 거는 지금 찾았어요. 그러면 B만 남았죠. 그리고 새로운 미지수가 등장했어. 새로운 친구가 등장했어요. K가 등장했죠. 근데 조건이 몇 개냐면은 변곡점이다 라는 조건 하나랑 요 밑에 있는 요 방정식 하나, 조건을 두 개 줬어요.
미지수가 2개고 조건이 2개면 식은 무조건 풀려요. 네. 물론 방정식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풀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셔야 돼요. 네, 그냥 방정식 문제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 기본기를 이용해서 잘 정리하느냐, 네, 그거에 이 문제의 해법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조건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 변곡점이란 얘기는 그냥 G2'X, 얘가 지금 0. 이렇게 이제 말 바꾸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학은 언제나 말 바꾸기죠.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꿔가지고 계산하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게 수학이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요건데 요 2개를 한번 짬뽕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헷갈리니까 서로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G2'K가 0이다. 요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요 파란색 조건 하나 있고요. 파란색 조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 요 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2K, GK는 루트 3 G'K. 네, 요건 또 다른 조건이니까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니까 2K, GK, GK 위에서 구해놓은 게 있네요. 그래서 2K, GK 위에서 구해놓은 걸 쓸게요. 사인의 K의 제곱 플러스 B. 이거는요, 루트 3의 G'K 또 위에 있네요. 2K 코사인 K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한번 쓸 수가 있죠. 이 방정식 어떻게 정리하지? 딱 보니까 두 번째 식에서 우리 KK가 똑같이 있는 게 보여요. 아, 요거 좀 정리해보면은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쪽으로 쫙 몰아서 써보면 이제 이 2는 약분이 될 거고 이제 K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K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루트 3의 코사인 K의 제곱 플러스 B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러면 2개 곱해서 0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 친구가 0이거나 이 친구가 0이거나 2개 중에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선택장에 걸릴 때는 일단 가보세요. 이 길로 한번 가볼게요. if k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이 파란색의 식에서도 모순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식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G2'K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걸 파란색 식에 대입을 시켜주면 얘는 이런 식이 나와요. 이 코사인 K가 0이니까 B 빼기 뒤에 있는 거 다 0 되네요. 즉 코사인 B가 0이다가 나와요. 그런데 코사인 B가 0인 거는 아까 B의 영역을 알려줬기 때문에 B가 지금 0과 2분의 파이 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K가 0인 거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짓이 돼버리는 거고 이제 뒤에 있는 놈이 0이다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끄집어낼 수 있냐면 뒤에 있는 사인의 K의 제곱 플러스 B랑 빼기 루트 3의 코사인 K의 제곱 플러스 B가 서로 같다 는 0이다. 즉 이거 2개가 서로 같다 라는 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이제 요까지 요 길로 온 거예요. 요 길로 왔을 때 다시 요 상황을 이 위에 있는 놈이랑 대입을 시켜봐야겠죠. 그런데 똑같은 게 존재하나요? 네, 요만큼이 같은 게 존재하죠. 그걸 쑥 집어넣어 볼게요. 그걸 쑥 딱 집어넣어 보면 저 자리에 뒤에 있는 지금 루트 3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거를 기역이라고 기역과 연립.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정리해버리면 얘는 지금 2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코사인 K의 제곱 플러스 B로 묶이고 1 빼기 2 루트 3 K의 제곱은 0 이렇게 돼버립니다. 얘가 0 또는 얘가 0임을
밝혀냈어요. 또 여기서 길이 두 가지가 나왔죠. 두 가지가 나오면 가보는 겁니다. if 코사인 k의 제곱 플러스 b가 0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순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디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네,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바로 보이니까. 이 0 집어넣어 버리면요, 얘도 0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돼버리냐면 얘 역시 0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코사인과 사인의 같은 값이 0이 될 수 있습니까? 코사인은 지금 이런 거고요, 사인은 지금 이런 놈이에요. 동시에 0이 되는 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모순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즉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 1 빼기 2 루트 3의 k제곱이 0이다. 즉 k제곱은 2 루트 3분의 1이다.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걸 토대로 이제 구하고자 하는 b까지 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위쪽에서 가장 만만한 놈, 요 놈이 좀 만만하네요. 만만한 놈의 방정식을 가져와다가 방정식을 써서 풀면 되죠. k가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니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니은의 연립을 시킨다면 니은 딱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나왔다. 저거 탄젠트네요. 요거 이제 넘어가면 탄젠트잖아요. 각도 같고. 그래서 탄젠트, 얘가 지금 k의 제곱 플러스 b가 루트 3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k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 루트 3분의 1 플러스 b가 k가 된 거죠. 얘가 탄젠트고 얘가 루트 3. 그럼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려면 요 안에 있는 각도가 3분의 파이가 일단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뭐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주기가 파이니까 n 파이, n 정수, 빙글빙글 도는 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분의 파이 넣어보고 모순 없으면 이걸로 가는 겁니다. 3분의 파이 딱 넣었을 때 b가 뭐가 나오냐면은 3분의 파이 빼기 2 루트 3분의 1 나오는 거잖아요. 얘 지금 범위 맞습니까? 네, 요거 지금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3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로 작기도 하고, 얘랑 얘 비교해봤을 때 얘는 지금 1보다 살짝 크고 얘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수로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파이 넣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해서 삼각방정식 플러스 n파이 할 때 요 놈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삼각방정식입니다. 요 사이에다 요걸 쏙 집어넣고 이제 정리해버리면 얘는 지금 3으로, 얘는 6분의 루트 3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루트 3, 얘가 바로 b가 돼요. 우리 아까 a는 0이라고 구했고요. 지금 b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두 개를 더하면은 답이 있습니까? 네, 3번 답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문제 쭉 한번 풀어봤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처음에 가족권을 풀 때요. 가족권을 풀 때 요식, 네, 기함수가 나온다 해가지고 기함수와 우함수의 특성을 가지고 결과값이 우함수니까 안에 있는 놈은 우함수일 거다. 물론 문제는 맞았겠지만 조금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안에 있는 거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우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맞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해야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게 생각이 안 났다고 한다면 요 놈은요, 그냥 식을 이렇게 노가다 쭉 써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쭉 써본 다음에 이제 항등식 n이 x니까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항등식을 통해서 x에 0을 집어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좌우 여기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은 그 모든 값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코사인 b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a가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등식을 몰라서 이 문제에 정리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x에 대한 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x에 0을 집어넣어 보던가 최대한 미지수를 없앨 수 있는 x를 집어넣어 봐야 된다라고 오답노트에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오답 노트로 이제 지킹하는 거죠. 예쁘게 하진 마시고 색깔펜 정도로만 내 발상이 막힌 그 구간에서 색깔펜으로 하면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이 초록색과 파란색 조건 두 개를 연립을 얼마나 잘하느냐 라는 문제였는데, 미지수가 두 개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풀린다는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풀면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는 너무나도 이제 수식이 많습니다. 사인, 코사인, 이차함수. 그렇지만 부지런히 미분하고 헷갈리지 않게 한다면 풀 수 있어요. 뭐 가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선택, 어디를 결정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건 선택장애가 걸리는데, 이거는 일단 가보는 거예요. 가보고 모순 발생할 때까지 가본 다음에 모순 발생하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나머지 게 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갔는데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가세요. 해답은 두 개, 뭐 여러 개를 구하라.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요게 0일 때의 것도 구하고 요게 0일 것도 구하고 두 개를 구하는 걸 텐데, 그게 아니다. 해답에서 물어보는 게 딱 하나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나머지 거는 모순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간 그 방향이 맞는 거죠. 시간이 있다면 나머지 게 모순임을 증명해 보는데 시험에서는 그것까지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맞다면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쫙 풀어보면은 결과적으로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려운 개념은 많이 없어요. 그냥 기함수, 우함수고 합성함수고 그 다음에 삼각방정식 하나 쓰였어요. 그렇지만 숫자를 꼬아놓고 문제를 이리저리 돌려놔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거 만든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만든 사람도 요게 이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딱 끼워 맞춰지도록 문제를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제 우리 무슨 사골국 끓이듯이 굳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랫동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잘 짜 맞춰진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개념서만 공부할 때보다 함수 그리고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는 거죠. 솔직히 이런 거 봐요. 코사인과 사인, 코사인 요놈이 0이며 사인 요놈이 0이다. 이거 정석책에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용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순 관계를 밝힐 때 이 논리의 전개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 문제가 그냥 특강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워낙에 배울 게 많기 때문이죠. 함수, 우함수에 대해서 논리가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은 이것도 특강을 마련해 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항등식 마찬가지로 문제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특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문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밑에 있는 댓글창에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보다 보면은 다른 데로 건너갈 확률이 많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샘토링닷컴으로 오셔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